안녕하세요. 기술 변화부터 경제 전망, 시장 동향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트너의 기술 예측, 또 유가 전망, 삼성증권의 시장 분석, 그리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브리프 등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네.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특히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AI. 이게 기술뿐 아니라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트너의 2025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부터 보죠. 역시나 AI가 중심이네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이런 새로운 개념도 있고요. 또 AI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플랫폼, 그리고 AI가 만드는 그 가짜 정보 있잖아요. 아, 네, 딥페이크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에 대응하는 허위 정보 보안 기술까지 단순히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혁신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중요하죠. 네, 삼성증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AI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좀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될 핵심 사이클이라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지금 디램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건 그 공급 조절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내년 한 2분기쯤 되면 다시 안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죠. 그렇군요. 가트너가 언급한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이나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중요성도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부각되는 거고요. AI를 돌리려면 효율적인 인프라가 필수니까요. 하긴 기술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 자체도 봐야겠죠. 네, 당연하죠. 삼성증권은 최근 시장 반등을 안도 랠리라고 본다면서요. 공급 조절 노력하고 또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 그 이구한신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이구환신. 그가 덕분이라고 분석하네요. 애플 아이폰 16이 같은 제품 전략도 재미있어요. 최신 A18 칩으로 성능을 높이면서도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같은 다른 부품은 기존 걸 써서 가격을 잡으려는 거죠. 아, 약간 혁신과 비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이런 미시적인 전략하고 함께 거시경제 변수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가 같은 경우 내년에 변동성이 꽤 클 것 같아요. 유가요? 어떻게 전망하는데요? 그 라이트 파이낸스 자료를 보면 배럴당 51달러에서 73달러까지 범위가 꽤 넓어요. 와, 73달러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지금 WTI 유가가 한 71달러 선이니까 위아래로 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당장은 지정학적 요인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유가 변동은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투자 심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6월 전망에서 미국하고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또 반도체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6월 말에 2,900선까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365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 코스피는 오르고 환율은 내리고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 그리고 과거 대선 이후에 금융주가 코스피보다 평균적으로 더 올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18대부터 20대까지 보면 금융주가 평균 6.1% 오를 때 코스피는 2.1% 정도 올랐다고요. 아, 정책 기대감이 특정 섹터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기술, 시장, 경제의 복합적인 흐름은 사실 빅카인즈가 집계한 최신 뉴스에서도 바로 확인이 돼요. 아, 뉴스에서도요? 네, 오늘 6월 18일자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잖아요. 안보, 방산, 에너지 협력. 이런 건 거시경제나 공급망하고 바로 연결되고요. 그렇죠. 또 SK 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 법인 지분 양도에서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은 아까 얘기한 기술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현대차 그룹이 AI 엑스포에 참가한다는 뉴스도 AI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개별 뉴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이나 각국 정책, 시장 수급 같은 이런 파도들이 계속 출렁이는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당신의 사업이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거대한 흐름하고 단기적인 파도를 어떻게 함께 읽고 또 대응할지 그게 핵심 질문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삼성증권 보고서에 언급된 XAI의 그록3 모델처럼요. AI 발전 속도가 정말이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록3. 네, 불과 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능을 막 뛰어넘는 그런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눈부신 속도죠.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잠재적인 위험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아까 언급된 그 AI 거버넌스나 허위 정보 보안 같은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기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 균형점 찾기. 네, 균형이 중요하죠. 어쩌면 이것이 이 모든 정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